요즘 학교 안팎으로 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단편적인 성지식보다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가치관 중심의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에 발맞춰 오늘은 학생 스스로 성폭력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사전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초성 힌트를 줄게요. 이제 좀 짐작이 가나요? 맞아요.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할지 말지, 키스를 할지 말지 고민될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되는 상황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은 엄연한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폭력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인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집중 탐구할 겁니다. 그럼 먼저 OX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모든 성적 행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권리인데요. 스스로 성에 대한 무엇을 세우고 스스로 내린 무엇에 따라 본인의 무엇하에 상대방을 무엇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유추해 본 후 채워 넣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치관, 결정, 책임, 선택, 성행동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 다음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성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적인 폭력으로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여러분의 선택은?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성폭력이랑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과 관련된 불쾌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주는 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등 정신적, 사회적 고통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신체적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단톡방에 장난스럽게 친구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 성 문제로 소문이 난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우, 몰래 찍은 친구의 사진 혹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 욕설 등을 하는 경우, 장난이라며 허락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 이처럼 평상시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은 성폭력이었다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제시된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사례가 성적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왜 성폭력인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성폭력 사례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과 예방에 필요한 인성을 인성가치 카드에서 고르고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들이 생겼다고 상상하며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어떤가요?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 모두 공황 상태에 빠져 맘먹은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도 힘들 테고요. 스스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성폭력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흉터로 남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혹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체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면 몸을 씻지 않은 채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 장소는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성범죄, 성폭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 성품, 가치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인성과 그 인성의 가치와 적절한 활용법을 알려줘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성은 무엇일까요? 인성 가치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인성 가치 카드에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많이 접해본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각 인성 가치 카드의 뜻을 천천히 읽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적은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한 친구는 성폭력 사례 중 성문제로 소문난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우를 선택을 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성폭력인 이유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을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떠드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시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라고 했네요. 내가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이 된다면 누군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말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성으로 공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폭력은 겪지 않은 것이 제일 좋지만 원치 않은 상황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처 및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묻는 행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성관계나 강간 등의 성폭력 상황 시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골든타임 안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성폭력 대처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사건을 성적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인성가치 카드에서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미디어 속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접속을 하는 시간이 늘면서 성범죄에도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는 모두 출근하고 코로나19로 혼자 집에 있던 11살 A양은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이후 얼굴 사진을 시작으로 협박과 함께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한 남성. 잡고 보니 A양 또래의 중학생이었습니다. 13살 B양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남성 2명과 대화하다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는 제안에 넘어가 노출 사진을 보낸 후 사진 유포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10대 중학생과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 상담 실적을 보면 피해 지원 초기 74건이던 미성년 피해자는 이후 3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없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1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주로 이제 온라인 개학조로 변화되면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온라인 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측면이.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과 카카오톡 익명 신고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대학가 단톡방에서의 여학생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 이번에는 연세대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방송인 정준영 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다. 상습범이래. 미친 거 아니야? 부끄럽다 진짜. 하지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아또. 타인의 외모를 품평하는 당신. 경고! 네? 그냥 저희끼리 농담한 건데? 남자들은 원래 야한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단톡방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섭섭은 개뿔.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혹시나 제 사진이 퍼지기라도 하면 어쩌죠?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고! 퍼다나르는 당신도 공범입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이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데 저 하나 안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네, 그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 타인의 몸을 합성한 사진이나 사귀는 친구와 기념하기 위해 찍어둔 영상이 당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서 퍼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상 보면 여자가 카메라를 알고 있어요. 둘이 합의하에 알고 찍은 영상 같은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단톡방,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웃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바꿉니다.
성폭력, 지금 당신이 멈출 수 있습니다. 게임 공유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들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친구 요청 메시지 되게 많다. 부사 괜찮은 사람부터 친구 추가하고. 와, 이 그림 드로잉 예술이다. 대사도 탄탄하고. 우와, 얘네 게임 잘하나 봐요. 친구 하자는데요? 저는 놀 친구도 없는데 부모님이 게임도 못하게 하고 정말 너무 재미없어요. 이 친구는 게임 잘하나 봐요. 부럽네요. 저는 만화 그리는 거 말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타블렛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림 그릴 때 좀 편하거든요. 참 부럽다. 와, 아이템 준대요. 이거 게임에서 얻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게임 잘하는 친구 있으니 좋다. 어쩌죠? 제 사진 정도는 보내도 되겠죠? 아이템도 준다고 하니까 영상통화는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네. 아이템을 너한테 왜 주냐. 빨리 사진이나 넘기고 프로그램 깔아라.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멋있는 줄 아네. 그래 사진 보내봐. 넌 이미 걸렸어.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니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말도 잘 통하고 진짜 친구 같았어요. 저를 약간 좀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좀 누나 생긴 느낌이 들었어요. 복근 보여달라고 할 때는 좀 민망했는데 그래도 복근 정도는 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안 보여주면 좀 그 누나가 서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간만에 놀 친구도 생겼는데 아이템도 준다니까 망설이긴 했지만 사진도 보내고 프로그램도 깔았죠.
공부하기 힘들지. 밥은 먹었어? 부모님이랑 싸웠어?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기프티콘 줄게. 용돈 줄게. 우리 개인 채팅방으로 옮길까? 영상 채팅할래? 밖에서 만나자. 보고 싶다.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내 말은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지금까지 나랑 한 이야기 너희 부모님께 다 말한다. 너 사진 인터넷에 퍼뜨릴 거야. 와, 진짜 소름 돋는데요? 그러면은 그분이 제 개인정보를 아시는 거죠? 그럼 협박당하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이나 정보도 제가 보낸 거잖아요. 제 잘못인 거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자꾸 오프라인으로 만나자고 해서 채팅방 나가고 계정 탈퇴했더니 좀 홀가분해졌어요. 화면 캡처해서 경찰서에 보여드렸더니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거든? 근데 혼날 줄 알았는데 마음고생 심했지?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 SNS에 내 영상이 퍼졌을 때 머리 아팠는데 나라에서 해당 영상에서 삭제하고 법률 지원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 더욱 무서운 가정폭력.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에서 소중한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 추구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가이드 강민주, 안전지킴이 한상윤, 정민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친구들에게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혹시 주변 친구 중에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의심을 해봤던 친구는 있어요. 항상 말이 없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냥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런데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면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먼저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특성과 피해 증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나와 친구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시다. 2020년 7월에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라이터를 켠 상태로 중학생 아들의 몸에 유리세정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겠다는 등 협박을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가정폭력,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 38,380건 중 실제 아동학대 사례가 30,045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24,604건에 비해 22%나 늘어난 수치로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 아동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폭력인데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 일부를 꽉 움켜쥐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 폭력입니다. 무시하거나 모욕, 폭언, 욕설을 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면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위협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네 번째, 성적 폭력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더 심각한 경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무관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방치하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무엇이 가정폭력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은 우울하고 또 무기력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또는 내 친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 중 계절에 맞지 않는 옷 혹은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고 심지어 가출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가정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맞아서 난 상처나 멍,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점차 더 심해져 견디기 힘들 경우에는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인데요.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내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든다면 누구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피해 아동의 이름과 나이, 성별, 전화번호, 현재 거주지나 다니는 학교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줄수록 더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만약 내 친구를 위해 신고했다면 피해 아동과의 관계, 그리고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과 가정폭력에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내 주변에 가정폭력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무엇보다 같이 있어주고 친구에게 힘을 보태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꼭 요청하는 거예요. 네, 가정폭력은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가정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것으로 112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5. 가정폭력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변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해서 학대 행위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해요.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가정폭력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할 경우 그 자리를 일단 벗어나는 것은 맞지만 가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단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